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IT 업계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가 시동을 건 연봉 인상은 IT 업계 전체를 넘어서 유통, 금융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개발자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파격적 연봉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IT 업계 개발자 모시기 경쟁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주목할 채용 일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 현장 오늘을 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네, IT 업계 모시기, 개발자 모시기 경쟁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진학사의 취업포탈 본부인 캐치의 김정현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요즘 IT 업계가 많이 몰려 있는 판교에 정말 이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난리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 상황 동향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IT 인력에 비해서 국내에 이제 공급되는 즉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기관 등등의 어떤 예상을 인력에 대한 어떤 수급 예상을 좀 보게 되면요, 대략 한 2022년까지 해서 IT 인력은 대략 한 14,500명, 즉 15,000명 가까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000명이나.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소위 말하는 이제 집토끼, 산토끼 이제 이슈가 돼버립니다만. 네. 기존의 이제 개발사, 즉 IT 회사들이나 콘텐츠 회사들은 집토끼들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내부에 있는 개발자들을 일단 확보하고 추가로 외부에 있는 이제 산토끼를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연봉들을 줄줄이 인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그 연봉 개발자들 뺏긴 위치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도 한번 연봉을 올리는. 즉 A 회사가 올리면 B 회사가 올리고 다시 또 A 회사가 올리는 이런 어떤 반복이 그런 어떤 연봉 인상의 어떤 순환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발자라는 것이 이 모바일 앱이라든지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인력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지금 연봉 인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 게임 회사들이 좀 촉발한 겁니까? 어느 기업이 먼저 이렇게 시동을 걸었습니까? 게임 회사의 연봉 인상은 2월 초에 넥슨에서 일단 먼저 800만 원 연봉 인상을 밝히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어서 뭐 각종 컴투스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연봉을 계속 인상을 했고, 그냥 최근에는 이제 크래프톤이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의 연봉을 인상을 하면서 업계 1인 NC소프트까지도 1,300만 원의 연봉 인상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그 상위권 게임 회사들이 연봉을 최소 1,000만 원 이상씩 올리게 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봉이 좀 높은 데 기준으로 할까요? 네. 괜찮은 데가 얼마나 지금? 실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자 초봉이 6천만 원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천만 원? 저희가 소위 상위 지금 IT 업계 최상위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의 초봉 수준이 5천만 원임을 봤을 때는 예. 게임 업계의 초봉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지금 게임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IT 업계에 다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쿠팡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천만 원의 초봉을 밝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집을 구하는 업체 직방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 개발자 초봉을 밝혔습니다. 자, 초봉이 지금 김정현 소장님이 이제 6천만 원 높은 데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대졸 평균 초봉이 한 3,400만 원대 정도 되잖아요.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예, 사실 거의 그렇습니다. 배 수준? 예,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가면 이제 더 낮아지고요. 예. 대기업 같은 경우도 뭐 직종에 따라 이제 초봉 수준이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3천 말씀하시는 3,400 그래서 뭐 3천 한 7, 800 정도가 되고요. 금융권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권들이 4천이 좀 넘고 이렇습니다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크래프톤이 2천만 원을 일거에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연봉이 6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예. 쿠팡도 한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됩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이제 직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IT 업계가 이제 하여튼 뭐 압도적으로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되면 그것도 이제 초봉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은 연봉을 부여하는 직종
그래서 IT가 돌출해서 아주 높은 연봉을 주는 그런 직군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네, 뭐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지금 초봉을 아까 김 소장님께서 이제 네. 6천만 원 높은 데 얘기했는데 이제 초봉만이 아니고 이제 좋은 경력자를 또 이렇게 스카우트를 할 때는 맞습니다. 뭐 스톡 다양한 옵션이라든지 인센티브도, 네. 인센티브 같은 경우들도 네.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토스 증권 뱅크를 만들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도 예. 전 직장의 연봉의 1.5배를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5배. 쿠팡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가 입사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있고 네, 그런 스톡 옵션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예. 좀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게임 업체 시동을 걸었지만 이런 개발자들의 수요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산업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예. 그래서 개발 전체가 예. 이제 비대면 형태 어떤 산업들 초기에는 이제 콘텐츠라든지 IT 뭐 예를 들면 뭐 화상회의 이런 회사들에서 또는 뭐 온라인 뭐 이커머스 등등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금융권 왜냐하면 인력 이동이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IT 계통의 산업으로 인력이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높거나 즉 추이를 따라서 인력 이동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제조업에 예를 들어서 IT 부서에 일하고 있는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또는 금융권에서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인력들도 IT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런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금융권 같은 경우도 자기 회사 내에 개발 인력을 잡기 위해서는 또 연봉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올리면 그다음에 이제 중소개발사에서 또는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소개발사도 그런 인력을 막기 위해서 이탈을 막기 위해서 연봉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연쇄 어떤 지금 인력 이동과 연봉 인상의 어떤 연쇄 반응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 교수님이 이제 중소개발사도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연봉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대형 게임 회사야 이익을 많이 내지만 뭐 중소 게임 회사들도 그렇게 이익을 많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연봉을 올리는 것이 정말 힘에 겨운 일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현재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토끼를 잡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직종의 사실은 전 직종의 연봉을 일괄 상향시키지는 네. 못하고 개발자들만이라도 당장 잡아야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 연봉을 제시해서라도 개발자들 좀 붙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소업체에서 사람을 대기업으로 뺏기고 그러면 어떤 인력에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이걸 이제 선순환이 되려면 결국 장기적인 어떤 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산업 발전하고 연관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인력의 공급이 되지 않고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즉 산업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으로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집토끼 산토끼 이슈가 지금 발생했습니다만 나무의 집토끼를 뺏어온다고 자기 집토끼가 나무의 산토끼를 뺏어온다고 자기 집 집토끼가 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력을 뺏고 하면서 결국엔 연봉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기업이 상당한 이제 이 코스트 측면에서 압박을 받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됩니다만 만약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학도 충분하게 이제 충실한 교육을 해서 만약 인력 공급이 제대로 된다면 그리고 산업의 규모가 충분하게 확대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개발자의 최후를 계산해서 보다 이제 양질의 어떤 IT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개발자들의 인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력 부족 인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 개발자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과거부터 개발자들은 늘 항상 부족해 왔다라는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네. 다만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하면서 비대면이라는 이슈가 급부상을 하면서 사실 이런 IT 게임 업체뿐만이 아니고 전 산업에 걸쳐가지고 이런 IT 인력들이 필요해진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개발자들을 수급하고 그다음 공급이 부족하는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최근 기술들이 좀 많이 발전이 되면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스킬들을 좀 갖고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단순 코딩만 할 줄 아는 개발자라기보다는 이러한 기술들, 최신 기술들을 좀 빠르게 습득하고 그다음에 직접 활용을 해낼 수 있는 좀 고스킬을 가진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개발자들이 좀 부족한 게 지금의 개발자의 인력난에 좀 많이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 졸업하는 인재들이 바로 이런 게임 회사에 가서 개발을 직접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학에서 지금 그런 능력 있는 인재를 못 길러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 이렇게 쓸모가 있는 거죠? 그 부분 항상 이제 대학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조금 입장이 좀 약해지는 네. 항상 그런 불편함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 예를 들면 이제 교육 기능과 인력 양성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스킬, 즉 기능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측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김정일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로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코딩만 할 줄 아는 단순 어떤 초보적인 개발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정한 대략 3년에서 5년 이상의 뭐 하다못해 인턴 경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바로 실전에 투입해 가지고 개발 프로젝트 내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개발자를 원합니다만 실제로 대학에서 4년을 가르쳐 가지고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학과 어떤 기업의 산학 연계 협력 또는 뭐 인턴십 또는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어떤 스타트업 등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전의 기회를 주고 교육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대학이 충분하지 않아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 즉 졸업생을 바로 투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인력의 쟁탈전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는 것이죠. 지금 김정일 소장님은 취업 포털 캐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취업 포털 캐치 운영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런 개발자들은 주로 대학에서 뭐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입니까? 네,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예. 주로 기업에서 선호하는 것도 컴퓨터 공학과 전공을 한 친구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개발자들이 워낙 인기가 있고 채용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문계열 출신들도 코딩을 좀 개별적으로 따로 학습을 해가지고 인문계도? 네, 인문계도 그래서 개발자로의 좀 진로를 꿈꾸기도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코딩만 하는 정도의 실력은 문과에서도 뭐 개발 교육을 따로 받고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개발 실력은 아무래도 전공자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좀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런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만으로는 약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IT 개발자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일반 직장에 다니는 이제 신입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직장 마치고 네. IT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그런다는데 그런 친구들은 좀 앞날이 그러면 아주 밝다고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은 개발 쪽이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저희 회사의 개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업체들의 개발자들을 좀 만나보면은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좀 더 빠르게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만의 좀 약간 코딩을 짠다라든지 프로그램을 짠다라든지 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의 좀 발달되어 있는 똑똑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IT 업체들, 특게임 업체들 이렇게 인재 양성, 인재 인력 쟁탈전인데 이렇게 뺏은 인력들이 보통 수명이라고 그럴까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랄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략 이제 IT 인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들의 수명을 대개 30대나 40대, 막 길어야 40대 초중반까지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IT의 어떤 역사가 오래된 국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국가들의 경우는 뭐 환갑이 실제로 뭐 제가 어떤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만 환갑이 넘어서도 현역 개발자 이런 타이틀을 당당하게 환갑이 넘어도. 예, 그래서 뭐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개발자입니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들이 한 대략 40을 넘기면 40을 넘기면 관리 직종으로 이제 캐리어 패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본부장이라든지 개발 뭐 팀장이라든지 궁극적으로 이제 CTO를 지향하는 하나의 캐리어 패스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몰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자기가 이제 개발자로 평생 남겠다고 해도 그게 사회적으로 좀 용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 특히 연공서열이라든지 나이에 대한 의식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가 많은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의 팀장이 40대 초반의 팀원을 명령을 하거나 관리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예. 그 문화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히 IT 쪽의 개발 인력들의 수명은 상대적으로 한 40대, 길어야 한 40대만 한 초반, 중반 정도로 좀 짧은 게 현실입니다. 네. 김정현 소장님,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 그래도 개발자로 가장 크게 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야는 굉장히 미래가 그래도 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취업을 생각한다면 과를 선택할 때 올해 특히 이번 입시에서 예. 대입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번 입시에서 컴퓨터공학과의 커트라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반영이 될 때마다 입시에서는 그 학과가 인기가 높아지고 좀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IT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또 인기학과는 다른 과였고 전통적인 제조학과들이 또 인기가 있었고 그랬듯이 이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면서 조금 더 쉬운 단계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고도화된 이런 개발자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개발자 인기는 식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최소 한 5년 정도까지는 개발자들의 인기는 계속 될 거고 지금 대학을 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과를 선택하는 게 뭐 좋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 교수님 이제 그 개발자들의 수명이 미국처럼 뭐 60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뭐 한 40 초중반에서 개발자의 이제 정점이 만약에 지난다 그러면 그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소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대학의 고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는 게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공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컴공과 출신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실업자들이 아주 많았었고요. 그래서 컴공과의 정원을 줄이고 이런 또 대학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평생을 갈 수 있는 즉 향후 대학을 졸업하고 30년을 갈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는 기본적으로 또는 산업이 변화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역량들 적응 역량인데 능력인데요. 그런 걸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가 대학 교육이 가지고 있는 즉 단기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교육할 것이냐 장기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할 것인가 하는 그 딜레마에 딱 빠져서 대단히 고민 중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이 현재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고 교육하는 걸 볼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향후 적어도 이제 10년 정도는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이제 키워주는 뭐 이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IT 회사로서는 뭐 가장 그래도 크고 인기가 많은 게 네이버라든지 네.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데는 뭐 상당히 급여 수준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데도 인력을 조금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대우 같은 걸 좀 획기적으로 좀 올리거나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가 워낙 초봉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카카오 초봉이 5천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직원들이 설립자에게 보상안에 대한 것들을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을 밝혀달라 약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급여에 좀 차등해서 오는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최고로 잘 나가는 회사인데 작년에 우리 실적도 좋았는데 왜 우리 이거밖에 안 올려줘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 사실 20대 예.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MZ세대라고 말하는 밀레니얼 Z세대 같은 경우는 공정함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솔직하게 내가 왜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오픈시켜줘, 다 알려줘라는 요구들을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화들도 지금 기업들에게 좀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사실 상당히 좀 골치는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기준이라든지 뭐 스톡옵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의 실적 대비한 나의 연봉 수준이라든지 그런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다 오픈을 시켜야 하는 쪽으로 기업 문화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도 회사 전체의 이익이라든지 재무 구조와 자기 급여라든지 인센티브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둔감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MZ 세대들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그런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하지 않는다면
큰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뭐 글로벌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일본이나 뭐 중국, 미국도 MZ 세대는 상당히 유사한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종신고용 이런 예. 어떤 키워드 하에서 기업이 사원들을 입사하면 정년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돌봐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고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면 뭐 그 연봉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연공서열제이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이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장기적으로 회사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단기적으로 빨리 필요한 내 능력에 맞는 성과를 받고 못 주겠으면 이동할 거야라는 그런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가 돼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원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업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업들 역시 단기적인 성과를 뽑아내고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또는 내보낼 때 나갈 때 잡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항상 마음의 준비가 좀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임금 체계뿐만 아니라 인사고과 그리고 성과 보상 또 성과 평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운영의 시스템 자체를 과거처럼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기업도 종업원도 개발자도 지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IT 업체만이 아니고 뭐 유통, 금융 이런 쪽에서도 개발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어느 쪽에 좀 제일 많이 그 소요가 지금 있습니까? 가장 지금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타격이 있는 부분은 좀 금융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이요? 실제로 과거에 전통적인 지금 은행권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오프라인 매장도 줄이고 인터넷 뱅킹이 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IT 개발자 인력은 좀 필요하지만 기존의 직원들은 좀 많이 줄여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채도 진행하지 못하고 필요 인력에 따라 수시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시중에 그런 금융권 인재들은 카카오뱅크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토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다 대거 이동을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 업체들은 개발자가 없어서 필요한 개발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신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편의성을 주면서 또 연봉을 높여가면서 그래서 인력들이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개발자들은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이 좀 많다는데 또 뭐 게임학과 출신들이 많이 또 개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게임학과라는 게 그 개발 같은 것도 공부합니까? 예, 게임학과라는 게 전국에 한 대략 한 50개, 50여 개 그리고 뭐 게임 관련 학과까지 합치면 전국에 한 대략 한 100여 개가 있는 걸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게임학과라는 것은 게임이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는 학습을 스킬을 학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서버,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뭐 그래픽, 아트 그리고 뭐 기획 또는 뭐 경영, 매니지먼트, 마케팅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 학과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의 게임 회사들에는 컴공과하고 게임학과 출신들이 주로 진입해서 이제 개발을 담당을 해왔던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자가 되려면 컴퓨터 공학과거나 또 게임학과 같은데 들어가면 조금 쉽게 될 수 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얘기죠. 네, 자 게임업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게임업계의 주요 이슈가 확률형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유용한 아이템을 팔아서 게임 회사들이 수익을 챙기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시중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다, 정상적인 뭐 이익행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왜 법률적으로 이게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예, 이걸 이제 그동안에 이제 2015년 전후에서 계속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좀 됐었던 게 있습니다만 산업계에서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난 6년간 그러면 게임 회사가 좀 자율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좀 공개하고 예. 그리고 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반 어떤 관련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이 부분들이 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확률을 공개하는 회사도 뭐 한 7개 정도로 지극히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공개하는 게임도 뭐 1년에 몇천 개의 게임이 쏟아져 나옵니다만
대략 한 340개 정도로 극히 소수의 게임만이 공개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공개된 데이터가 확률 정보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고 어겼다고 하더라도 뭐 처벌할 규정도 없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한계들이. 그래서 예. 특히 올해 이제 트럭 시위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만 게임 유저들이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직접 자기들이 돈을 객출해서 트럭을 렌탈해서 시위를 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항의 시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과거에는 유저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대략 이제 뭐 그냥 뭐 몇 분 뭐 게시판에 좀 쓰고 이렇게 끝났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조직적으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 내에서는 또 확률에 대한 확률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즉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사회적으로 좀 뜨거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이런 확률형 게임, 확률형 아이템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어떤 매출을 2020년 매출을 보게 되면 예. 넷마 일단은 넥슨이 제일 큽니다만 넥슨이 약 3조 그리고 NC가 한 2조 4천억 네. 넷마블 같은 경우도 한 2조가 넘는 매출을 좀 올렸고 그게 네.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전년 대비 크게 뭐 NC 같은 경우 50%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지금 보입니다만 네. 크게 매출이 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국회에 지금 많이 제출돼 있는 거잖아요. 네. 또 통과 가능성,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관련 어떤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게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이제 게임 산업법 전면 이제 개정안 이래서 하나 이제 올라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따로 다른 의원실에서는 예를 들면 콤플리트 가차라고 이제 존재하면 있습니다만, 근데 콤플리트 가차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아이템을 샀는데 그 아이템이 카드가 10장이 다 있어야만이 다른 아이템으로 합성이 가능한 이런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하나를 사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템에 돈을 주고 사서 그 아이템을 반복해서 까는 사는 거죠.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금지하는 법안이 이제 콤플리트 가차 금지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제출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떴던 모 의원은 이제 게임 회사 3N을 비롯해서 NC, 넥슨, 뭐 넷마블을 비롯해서 5개의 어떤 게임사를 어떤 사기 행위, 즉 이제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걸로 공정거래위에 고발하는 뭐 이런 어떤 조치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법안이 과연 어떻게 통과될지 게임 회사들이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겠네요. 예. 자, 화제를 다시 우리 주제를 채용 쪽으로 돌려서 올해부터 오늘부터죠? 네. 삼성전자가 뭐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면서요? 네.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채용하게 됩니까? 일단은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코로나19로 전체 채용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건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4대 기업 중에서 삼성을 제외한 LG, SK 그리고 현대차 모두 수시 채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인력만을 선발하고 있는데 삼성이 유일하게 지금 공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삼성그룹 공채가 시작되었고요. 2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전 계열사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의 채용 규모를 올해도 유지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걸쳐 신입사원을 한 1만 명 정도 선발했기 때문에 네. 올해도 그 정도 규모는 채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하고 네. 있습니다. 작년 수준 정도는 채용을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목 중에서도 네, 기업의 맞습니다. 본연의 역할, 뭐 채용 이런 데 좀 신경을 써달라고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했다면서요?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사실 지난 2월에도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고졸 채용을 8년 만에 처음으로 또 선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졸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초봉이 4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4천만 원 정도 네, 고졸도?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 2월 중순에 진행됐던 광주 사업장의 고졸 채용도 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몰렸던 결과를 나왔고요. 이번 이제 대졸 신입 채용, 3급 신입사원 채용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약간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어떤 뭐 절차를 거칩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다 모여서 시험을 칠 수는 네, 없을 맞습니다. 테고. 작년부터 그래서 GSAT이라는 삼성전자의 그 직무 인성 검사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비대면.
그럼 수험생은 집에서 혼자 치는 네, 거고요? 집에서 이제 본인 노트북으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사업장에서 각각 면접관들도 그 실제 시험 보고 있는 장면들을 비대면으로 또 감독을 하는 그런 좀 약간 진 풍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만 제대로 공채를 하고 네, 나머지 맞습니다. 다른 4대 계열, 3대 계열은 이제 공채는 안 하고 네. 그럼 어떻게 채용을 하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시 채용, 그러니까 상시로 내가 필요한 사업장마다 내가 이번에 바이오 사업장이 필요하다, 내가 혹은 이번에 IT 사업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로 관련 부서에서 인사팀에서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이 아닌 관련 부서에서 채용 공고를 내서 필요한 인력만큼만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대체적으로 수시 채용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편인데 채용 공고가 1년에 거의 111개 정도의 채용 공고가 올라올 정도로 공고 자체는 사실 많이 올라오는데 뽑는 인원이 이제 삼성처럼 몇천 명씩 뽑는 게 아니고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취업 포탈을 열심히 봐야 됩니까? 그 회사를 열심히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되죠? 취업 포탈 열심히 보시는 게 일단 가장 좋고요. 예. 기업들이 상시로 채용 사이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삼성 채용 또는 뭐 현대차 채용, SK 채용 같은 검색어를 치시면 각 회사들의 채용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올라오는 채용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IT 개발자들의 영입 경쟁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취업 포탈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